나 정말 힘들게 마련해서 너한테 준 돈이었어. 가장 친한 친구니까 준 거야. 20년 전 150만 원을 빌려준 친구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부탁을 거절할 때마다, 전화를 받지 않을 때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등록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휴학을 해야 하나,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하나, 매일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20살 대학생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10년지기 친구 2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둘 다 형편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모은 돈을 꺼내 저에게 빌려줬습니다. 한 명은 150만 원, 다른 한 명은 100만 원, 합쳐서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들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편의점 야간, 전단지 돌리기, 과외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알바비를 받으면 바로 친구들에게 갚았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5천 원, 많게는 1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했어요. 오늘 5천 원 입금했어. 오늘은 3만 원 넣었어. 매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괜찮다고, 천천히 갚으라고 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갚고 싶었어요. 빚을 진 채로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4학년 때 운 좋게 취업이 됐습니다. 졸업 전 조기 채용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자마자 남은 돈을 한 번에 갚았습니다. 빌린 지 2년 만에 모두 갚은 겁니다. 정말 고마웠어. 너희가 아니었으면 학교도 못 다녔을 거야.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요. 그 이후로도 저는 두 친구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도움을 청하면 최대한 도와줬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줬습니다. 못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요. 다행히 돈은 항상 돌려받았지만 설령 못 받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50만 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친구에게서요. 편의상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학창 시절부터 저에게 자잘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빠지곤 했어요. 그러면 제가 A 목까지 해야 했습니다. 미안. 갑자기 집안일이 생겼어. 내 것도 좀 부탁해.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그랬어요. 한 학기에 조별 과제가 3번 있으면 3번 다 A는 빠졌습니다. 옷이나 가방을 빌려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제 옷이 예쁘다며 빌려가곤 했는데 돌려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 옷 어디 갔어? 돌려줬는데 기억 안 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면 불편한 분위기가 되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졸업 후에도 A의 부탁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죠. 결혼하고 나서는 김장철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데 와서 도와줘. 저희 집은 김치를 사 먹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다 사 먹어요. 그래서 저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것도, 양념을 버무리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A는 매년 저를 불렀어요. 김장을 할 줄 아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손이 필요했던 거죠. 나 김장할 줄 모르는데 괜찮아. 가르쳐 줄게. 그냥 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150만 원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말마다 애인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김장을 도왔습니다. 집안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인의 집에 제사가 있거나 돌잔치가 있거나 집들이가 있으면 저를 불렀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조카 돌잔치인데 와서 도와줘. 다음 주에 우리 시댁에서 제사인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저도 제 집안일이 있고 시댁 행사도 있고 제 개인 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A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저를 불렀고 저는 거의 다 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제가 몸이 아파서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A도 제가 아픈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병도 왔었고 빨리 나으라고 위로의 말도 해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미안한데 내일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 급하게 일이 생겼어. 나 지금 아파서 쉬는 중인데. 알아. 그래도 애가 집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봐만 주면 돼. 제발 부탁이야. 거절했습니다. 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A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5-6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하고 아이를 봐줬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아이만 지켜봤어요.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A의 부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좀 맡아줄래? 여행 가는데 애견 호텔 비용이 너무 비싸. 우리 집에 와서 전구 좀 갈아줄래? 남편이 출장 가서 없어. 김치 냉장고 고장 났는데 와서 좀 봐줄래? 처음엔 다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제 인생이 A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부터 저도 한계가 왔습니다. A의 전화나 카톡을 일부러 확인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읽음 표시도 안 남기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A도 눈치를 챘는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한테 너무 고마워. 항상 도와줘서. 나 진짜 너밖에 없어. 20년 전에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준 거 기억나지? 그때 나도 진짜 힘들었는데 가장 친한 내가 힘들다니까 어떻게든 마련해서 준 거야. 그런 우리 사이잖아. 평생 친구잖아. 20년 전 150만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부탁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할 때마다 A는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가 정말 힘들게 마련해서 가장 친한 저에게 준 돈이었다는 뉘앙스로.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아. A가 힘들게 마련해 준 돈이야. 내가 너무 야박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2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그것도 꼬박꼬박. 한 푼도 빠짐없이요. 그 이후로도 A에게 수없이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런데 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150만 원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거절하면 안 되는 걸까요?
반면에 다른 친구. B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B도 똑같이 100만 원을 빌려줬던 친구예요. B와는 그냥 연락 자주 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집안 행사 있을 때 가끔 보는 정도였습니다. 특별한 부탁도 없었고 20년 전 일을 꺼낸 적도 없었어요. 그때 돈 빌려준 거 당연한 거지. 친구니까 너도 바로 갚았잖아.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B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B와는 아무 문제 없이 20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친구를 자꾸 비교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돈을 빌려준 친구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A는 은혜를 갚으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며 암묵적으로 압박해요. B는 그냥 친구로 지냅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끝난 일이고 지금은 평범한 친구 사이라는 태도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은혜는 B가 베푼 거였구나. A가 빌려준 150만 원은 인예가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무한정 부려먹을 수 있는 명분을 산 거죠. B가 빌려준 100만 원은 진짜 인예였습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친구가 힘들 때 도와준 것일 뿐이에요. 고마운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A에게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만 원을 2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A의 온갖 부탁을 다 들어줬어요. 조별 과제 대신해주고 옷 가방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김장 도와주고 집안 행사 도와주고 아이 봐주고 강아지 맡아주고 제 시간, 제 노력, 제 돈을 썼습니다. 150만 원의 몇 배, 몇십 배를 이미 갚은 셈이에요. 그런데도 A는 계속 요구합니다. 제가 거절하면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며 죄책감을 심어줘요. 이제는 손절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A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전화도 받기 싫고 카톡도 확인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나쁜 걸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걸까? 20년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충분히 갚았고 이제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진짜 은혜는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아요. A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연을 끊는 건 아니지만 거리를 두기로요. 부탁이 오면 거절하겠습니다. 150만 원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돈은 20년 전에 다 갚았어. 그리고 그 이후로도 충분히 도와줬어. 이제 우리는 평범한 친구로 지내자.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반면 B와는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낼 겁니다. 진짜 은혜를 베풀어준 친구니까요.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150만 원으로 20년간 친구를 부려먹는 사람과 100만 원을 주고 깔끔하게 있는 사람. 누가 진짜 친구일까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과거의 빚에서 자유로워지겠습니다.